저주받은 인형. 지수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맑은 유리구슬로 된 눈, 정교하게 짜인 레이스 드레스, 그리고 가슴에 묶여있는 빨간 리본이 특징이었다. 평소 앤티크 소품을 좋아하던 지수는 인형을 보는 순간 묘한 끌림을 느꼈다. 이 인형 얼마인가요? 지수가 물었을 때 가게 주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인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인형은 사실 주인이 많지 않았어요. 모두 오래 데려가질 못하더라고요. 지수는 조금 놀랐지만 인형이 너무 예뻐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가게 주인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인형을 사기로 결정했다. 인형을 손에 쥐자 묘한 온기가 느껴졌고 그녀는 마치 그 인형이 자신에게 속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인형을 방 한쪽 선반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어느 오래된 집 안, 지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집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작은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각 인형들은 모두 지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중 한 인형이 눈에 띄었다. 바로 그녀가 가게에서 사온 인형이었다. 그 인형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지수에게 다가와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웠고 인형의 눈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빛났다. 지수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인형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지수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인형을 보자 이상하게도 인형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마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인형을 내려다봤다. 인형은 여전히 가만히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수는 인형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고 잠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상한 꿈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번 꿈에서는 인형이 혼자 움직였다. 인형은 천천히 지수의 침대 앞으로 걸어왔고 그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지수는 꿈속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공포를 느끼며 인형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인형의 입이 벌어지며 속삭였다. 널 기다렸어.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을 바라봤다. 인형은 여전히 선반 위에 있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인형의 얼굴이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 얼굴은 차갑고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수는 인형이 불길하다는 생각에 휩싸였다. 인형을 집 밖으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인형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지수는 인형을 옷장에 숨겨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꿈속에서 인형이 나타났다. 이번엔 지수가 인형의 시점으로 꿈을 꾸고 있었다. 인형은 어둡고 습한 공간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 주변에는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우릴 살려줘. 지수는 그 목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찾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 순간 인형의 시점에서 자신의 집을 바라보게 되었다. 지수는 자신이 인형 안에 갇혀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인형은 지수를 조종하고 있었다. 인형의 손이 움직여 옷장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형을 꺼내 자신의 침대에 앉혔다. 그 순간 인형이 다시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지수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인형을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침 인형을 들고 마을 외곽의 강가로 갔다. 인형을 버리려 했지만 인형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인형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려는 듯 지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힘을 다해 인형을 강물 속으로 던졌다.
인형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저주와 같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는 그 후로 다시는 인형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날 밤 꿈속에서 다시 인형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물에 젖은 채로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인형의 손에서 뻗어나온 물이 점점 지수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너는 내 거야. 이제 영원히. 지수는 꿈속에서 손이 묶여버린 듯한 공포를 느끼며 몸부림쳤다. 그녀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인형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차갑게 웃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인형의 존재를 느꼈고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지수는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가도 그 인형의 목소리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널 기다리고 있어. 언제까지나. 마치 그녀의 모든 삶을 쫓아오는 저주처럼 인형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수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결국 미쳐가고 말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들었던 인형의 목소리를 따라 다시 그 골동품 가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단 하나. 그녀가 처음 봤던 바로 그 인형이었다. 인형은 새 주인을 기다리듯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는 인형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갔다. 인형의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희생자가 필요할 뿐이었다. 지수가 인형을 다시 손에 쥔 순간 그녀의 의식은 마치 깊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앞에 어둠이 깔렸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지수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인형에 완전히 붙잡힌 듯한 느낌이었다. 제발 도와줘.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멀리서 걸어오는 작은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눈을 하고 있었고 지수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소녀의 손에는 바로 지수가 들고 있는 그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이제 이해했니? 소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속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너는 누구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지수는 힘겹게 물었다. 소녀는 조용히 웃으며 인형을 끌어안았다. 난 이 인형의 첫 번째 주인이었어. 소녀는 천천히 말했다. 오래전 난 이 인형을 정말 아꼈어. 이 인형이 내 전부였지. 그런데 어느 날 나쁜 사람들이 나를 이 집에 가두었어.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날 여기서 꺼내주지 않았어. 지수는 숨을 삼켰다. 소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하지만 왜 인형이 저주를 걸었지? 넌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거야. 지수가 묻자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인형에 갇혔어. 내 영혼은 이 인형 속에서 갇혀버렸고 나쁜 사람들의 영혼도 함께 갇혀버렸어.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어. 누구도 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소녀는 인형을 지수에게 내밀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의 손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인형을 다시 쥐게 되었다. 그리고 눈앞의 소녀는 사라지고 지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 쥔 인형은 소녀가 방금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후로 지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마치 인형에게 사로잡힌 듯한 상태가 되었고 점점 더 불안해졌다. 지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인형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인형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그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결국 참을 수 없어 인형을 집 밖으로 내던졌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왔을 때 인형은 다시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인형은 그녀가 어디를 가든 따라왔다. 그녀를 감시하고 조종하려는 듯했다. 지수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인형의 명령을 따랐고 그녀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했다. 인형은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형을 손에 쥔 채로 높은 다리 위로 올라갔다. 다리 아래로는 깊고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인형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내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지수는 인형을 놓으려 했지만 인형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잡아당기려는 듯 인형은 무겁게 느껴졌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인형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형의 입이 벌어지며 속삭였다. 지수는 공포에 질려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한 힘에 의해 다리 아래로 끌려갔다. 그때 눈앞이 아찔해지며 무언가가 그녀를 감싸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물속으로 떨어지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인형의 얼굴을 보았다. 인형의 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저주. 지수는 그날 이후로 모습을 감췄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다리 아래에서 발견된 건 물에 젖은 인형 하나뿐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인형을 그곳에 놓아둔 것처럼 인형은 다리 아래의 바위 위에 올려져 있었다. 몇 주 후 다리 근처를 지나던 한 남자가 인형을 발견했다. 그는 인형이 너무나 아름다워 집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지수와 똑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인형의 저주는 다시 시작되었다. 인형은 또 다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끝없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돌았다. 그렇게 지수의 영혼은 영원히 인형 속에 갇히고 말았다. 인형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그 저주는 끝나지 않았다. 인형은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다. 인형을 새로 데려온 사람은 그 인형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인형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인형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이며 속삭였다. 이제 내 차례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었다.